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쳤지요. 우리가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성질대로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요.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돼서 대한민국 한반도 땅 안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체되는 경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은 동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지고 인도적 의무가 있죠. 그게 모든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핵무장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 확대하고 한미일 대 미중 중러국, 그래서 한파 뜨자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하면 아니 돈을 줘서 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원칙,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제하고 협상하고 필요하면 압박하고 필요하면 또 위협하더라고요. 궁극적 목적은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근데 북한이 핵을 무장을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코앞에 사드 설치해가지고 중국 코를 찌르고 있잖아요. 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누가 제일 덕분 같습니까? 일본이 제일 많이 덕봤죠. 두 번째는 미국이죠. 세 번째 덕분 게 누구 같아요?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중국은 북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다음 세 번째 정도 큰 이익을, 안보 이익을 챙기는 북한이다. 그 다음 손해본 걸로 치면 제일 큰 손해는 대한민국이 왔죠. 안보의 위협이 왔죠. 군비 경쟁해야 되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게 생겼죠.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다음 손해는 중국이고, 중국은 화났잖아요. 또는 조금 신경질 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득이 없는 이 일로 북한은 갈 길은 오로지 핵,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냥 비대칭 무기를 최대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안보 정책,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책임함과 그 무능함의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는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핵무장 했으니까 야, 우리도 핵무장 하자.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가 핵 전장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한마디로 미쳤어요. 이게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북한은 핵무장을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신났죠. 역시 일본도 평생의 소원이 핵무장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얘기해봤어요. 핵무장 하자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 동의 없이 핵무장 할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응? 그것도 외교적으로 해결 못해서
이명박도 거부하고 버텼던 그것조차도 해결 못해서 사드 설치하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대립 갈등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핵무장이라는 거 진짜 할 생각이 있어 하는 소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국민들 화났으니까 그걸로 화나게 하자고 책임 면피용 헛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핵 문제 해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법이라고 한 게 있겠습니까? 있으면 했겠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두 가지 아닙니까? 때리는 방법하고 압박 제재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선택을 주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에 경수로 줄 테니 핵무기 개발하지 말자 합의했잖아요. 미국이 깼죠. 뭐 미국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하기 싫고 그게 언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북한은 다시 또 그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합의했잖아. 대북 경제 지원하는 거. 했더니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아예 대북 경제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협력과 교류를 다 끊었는데 그러면 좋아졌냐?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랐죠. 분명한 거는 평화시대, 소위 햇볕 정책이 그 주요 정책인 시대에 핵 개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 속도는 엄청나게 느렸던 거예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현상에서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건 없애는 거죠. 그러나 속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현상의 때 동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압박으로는 안 된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대화 협력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서로 공존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나만 살고 너 죽어라 그거 가능합니까? 최종 결론으로는 대화 교류를 지금이라도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비핵화라고 하는 남북한 간의 오래된 상호합의,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우리의 책무 그걸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한마디로 미쳤어요. 이게 한반도의 전술핵이 들어오는 북한은 핵무장을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신나. 역시 일본도 평생의 소원이 핵무장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얘기해봤어요. 핵무장 하자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 동의 없이 핵무장 할 수 있어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도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외교력으로 해결 못해서 이명박도 거부하고 버텼던 그것조차도 해결 못해서 사드 설치하고 이렇게 막 극단적인 대립 갈등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핵무장이라는 거 진짜 할 생각이 있어 하는 소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국민들 화났으니까 그걸로 화나게 하자고 책임 면피용 헛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쳤지요. 우리가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성질대로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란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요. 전 국토가 초토화 됐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땅 안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체되는 경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원칙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제하고 협상하고 필요하면 압박하고 필요하면 또 위협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근원적 위협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북한이 핵을 무장을 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코앞에 사드 설치해가지고 중국 코를 찌르고 있잖아요. 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누가 제일 덕분 같습니까? 일본이 제일 많이 덕봤죠. 두 번째는 미국이죠. 네. 세 번째 덕분 게 누구 같아요? 북한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길은 중국은 북한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자유롭게 되버려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다음 세 번째 정도 큰 이익을, 안보 이익을 챙기는 북한이다. 그 다음 손해본 걸로 치면은 제일 큰 손해는 대한민국이 왔죠. 안보의 위협이 왔죠. 군비 경쟁해야 되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게 생겼죠.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다음 손해는 중국이 보죠. 중국은 화났잖아요. 또는 조금 신경질 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득이 없는 이 일로 북한은 갈 길은 오로지 핵,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냥 비대칭 무기를 최대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의 안보 정책,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책임함과 그 무능함의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졌는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야, 저 핵무장 했으니까. 야, 우리도 핵무장 하자.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가 핵 전장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언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은 동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지고 인도적 의무가 있죠. 그게 모든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핵무장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 확대하고, 한미일 대 미중, 중러국. 그래서 한판 뜨자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하면, 아니, 돈을 줘서 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이미